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고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깜짝 등장하면서 정말 속전속결로 인수전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정말 핫한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정몽규 회장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HDC그룹 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몽규 회장과 그리고 HDC그룹의 미래,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이야기를 비즈니스포스트의 이한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입니다. 네, 그 정몽규 회장은 1999년 그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을 끌고 나와서 지금 HDC그룹을 자산 10조 원대 규모의 대기업 집단으로 이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2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그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하면서 더 큰 도약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몽규 회장의 경영 스타일 또 인수합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 회장의 그런 경영 스타일을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단도투자라고 아시나요? 그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단도 그러면 짧은 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도는 인도 구자라트 말로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데요. 단도투자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부를 극대화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계적 투자자 모니시 파브라이의 투자 방식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이 단도투자를 투자 지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투자 방식이 이게 지론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도투자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단순하게 이해되는 사업에 투자하라. 침체된 업종에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확률이 높을 땐 큰 규모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평가됐던 것보다도 5천억이 더 많은 2조 5천억을 써내서 인수했는데 정말 침체된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 수 있나?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단도 투자의 그런 원칙 이것과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 회장은 단도투자를 알린 모니시 파브라이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1년에 한두 차례 만나서 투자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시 파브라이가 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단도투자의 성공 사례로 항공업에 진출한 사례도 나오고요. 아마도 뭐 정몽규 회장이 이 항공업에 진출하기 전에 모니시 파브라이랑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나눴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 회장은 그 건설업을 좀 키울 때도 무리하게 분양을 해서 미분양을 떠안는 이런 방식보다는 좀 금융 비용을 끌어안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풀어내는 이런 그 투자 방법을 썼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단도 투자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거는 좀 승부사적 기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단순 투자가 아닌 그룹의 명운을 건 투자라는 점에서 정 회장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는 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다음에 계열사 사장들과 함께 읽은 책만 봐도 고스란히 거기에 드러납니다. 정 회장은 그룹 미래전략회의에서 원칙 그리고 두려움 없는 조직 이 두 책을 그 계열사 사장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새롭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는 조직으로 투명하게 소통하자 이런 내용을 강조한 겁니다. 이 점에서 그룹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정 회장의 고민이 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생각이 나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HDC그룹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기존 사업까지 무너지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증권업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HDC그룹이 참여했을 때부터 그 부정적인 시선을 담은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규모 부채를 지닌 상황에서 정 회장이
HDC 그룹 전체 규모와 맞먹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재계에서 보면은 이와 비슷한 승자의 저주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죠? 아시아나항공을 HDC 그룹에 넘겨준 금호그룹이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박상구 회장은 과거 대우건설이랑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재계 10위권까지 올려놨는데요. 무리한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잃게 되는 상황에까지 놓였습니다. 금호그룹은 올해 자산 규모가 5조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기업 집단에도 이름을 못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얘기 중에 이제 재계 순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그 HDC 그룹은 현재 재계 순위가 한 30위권 네. 이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은 순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건가요? HDC 그룹은 올해 아시아나항공을 품으면서 재계 순위가 사상 처음으로 20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에 부채가 크게 늘면서 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15위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한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한진그룹이 지금 한 재계 13위 정도 되거든요. 정 회장이 이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10위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정 회장은 과거 포니정이라고 불리면서 현대차를 이끌었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현대차로부터 물러나면서 또 현대산업개발을 들고 나오면서 정말 펑펑 울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런 걸 바라보는 정몽규 회장의 그런 복잡한 심정이 지금의 이런 인수전에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은 단독 투자 그리고 두려운 조직을 더 강조하고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CEO 톡톡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어 나가면서 풀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